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한국 다랑아리 한 점에 무려 65억 원. 독일 큐레이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린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추구하는 나라예요. 이건 미학의 문제입니다. 서양인들 아름다움의 기준이 대칭과 완벽함인데 비대칭의 미학에 눈을 떠 예술계 전체가 뒤바뀌며 빌 게이츠까지 이 도자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랑알이 없었으면 진짜 새로운 미학을 못 발견할 뻔했다는 독일 큐레이터의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해당 사연은 베를린 미술관의 소피아 밀러 씨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소피아 밀러입니다. 독일 베를린 출신의 현대미술 큐레이터죠.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일하며 주로 서양 현대미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 아파트 벽에는 몬드리안의 작품이 걸려 있고 아침마다 정확히 7시에 일어나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계획하는 꼼꼼한 성격이랍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완벽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죠. 2023년 봄날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의 일입니다. 현대미술 작품들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특별 경매 섹션에 들어섰어요. 화려한 그림들 사이에서 소박해 보이는 하얀 도자기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약간 비뚤어진 모양새, 표면에 작은 균열 완벽하지 않은데도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제 옆에 선 일본인 남성이 경매 카탈로그를 들여다보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선시대 다랑아리입니다. 정말 희귀한 작품이죠. 경매사가 시작가를 100만 달러로 제시했을 때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 불완전해 보이는 하얀 항아리가 그렇게 비싸다고? 놀랍게도 최종 낙찰가는 무려 500만 달러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경매장을 나와 맨해튼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왜 사람들은 이 불완전한 도자기에 열광하는 걸까?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노트북으로 다랑아리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미지들은 모두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둥글지만 완벽한 원은 아닌 살짝 일그러진 모양새 마치 사람 얼굴처럼 각각 개성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충동적으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였지만 이 미스터리를 직접 파헤쳐보고 싶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 도자기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백자는 단순히 하얀 도자기가 아니라 조선의 정신이 담긴 문화적 상징이었더군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완벽한 원이 아니라 살짝 일그러진 모양이 오히려 더 달 같아 보이는구나.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 같았거든요. 천장의 아름다운 곡선, 로비의 전통 문양. 베를린 공항의 차갑고 딱딱한 느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초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고궁의 기와 지붕이 보이고 화려한 거리 한복판에 고즈넉한 절이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 시대를 넘나드는 기분이었죠. 저 궁전 옆에 있는 빌딩은 뭐예요? 택시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청와대 옆 삼성 빌딩이요. 재미있죠? 우리나라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이웃사촌처럼 지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베를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자기 전시실에 들어서자마자 그것이 보였어요. 경매장에서 본 것보다 더 소박한, 하지만 묘한 존재감을 풍기는 다랑아리.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유리 케이스를 통해 항아리에 비치며 은은한 광택을 만들어냈어요. 처음 봤을 때는 그저 불완전한 도자기로 보였는데 이제는 마치 호흡하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누군가 제 옆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돌아보니 은발의 우아한 할머니였습니다. 박물관 도슨트 배지를 달고 있었죠. 이 다랑아리가 마음에 드시나 봐요. 벌써 40분째 여기 서 계셨어요. 할머니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오래됐나요? 저는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랑아리는 시간을 잊게 만드는 마법이 있죠. 재미있는 건 이 다랑아리가 한때는 거의 사라질 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19세기 말 사람들은 이걸 쓸모없이 큰 항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용적이지 않다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은 몇백억 원짜리 국보인데 말이에요. 할머니의 얼굴에 주름이 잡히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더 인간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항상 계획대로 되진 않죠.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베를린에서의 어린 시절, 첫 직장에서의 실패, 뉴욕으로 이주한 후의 외로움. 항상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제 삶이 사실은 다랑아리처럼 울퉁불퉁했던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처음 마셔보는 보리차가 든 머그잔이 들려 있었죠. 빌딩들의 불규칙한 창문 불빛이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다랑아리는 자연을 닮았던 거예요. 완벽한 원이 아닌 살아 숨쉬는 달의 모습을 담아낸 것이었죠. 다음 날 저는 성북동의 작은 갤러리를 찾아갔습니다. 20세기 초에 다랑아리에 주목했던 미학자 고유섭의 흔적을 찾아간 것이죠. 지하철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어요. 서울 도심의 번잡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고요한 동네였습니다. 갤러리 문을 열자 은은한 풍경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70대로 보이는 백발의 남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 독일에서 오신 큐레이터군요. 어서 오세요. 차 한 잔 드시죠. 김 관장님은 오래된 나무 테이블 위에 손수차를 내어주셨습니다. 차에서 나는 향긋한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이건 무슨 차인가요? 물었습니다. 매화차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에 피는 첫 꽃이죠. 인생의 고난 후에 찾아오는 희망 같은 꽃이에요. 한 모금 마시자 처음에는 별맛이 없는 듯 했는데 점점 입안에 은은한 단맛이 퍼졌습니다. 마치 다랑아리를 처음 봤을 때와 지금의 느낌 차이 같았어요. 한국 차는 첫 모금보다 마지막 모금에 진짜 맛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맛이죠. 김 관장님은 고유섭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미를 연구했던 학자로 그가 다랑아리라는 이름을 처음 지었다고 해요. 달처럼 둥글고 보름달처럼 풍만하다고요. 재미있는 건 고유섭 선생이 비대칭의 미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서양은 완벽한 대칭을 추구했지만 우리는 일부러 완벽하지 않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더 자연스럽고 살아있는 느낌을 주니까요. 갤러리 뒷방으로 안내받아 들어갔을 때 저는 감탄했습니다. 벽면 가득 현대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모두 다랑아리에서 영감을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김환기의 산울림 시리즈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어요. 푸른 점들이 모여 달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림 옆에는 김환기가 파리와 뉴욕에서 활동하면서도 항상 고향의 달을 그리워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저도 가끔 고향이 그리워요. 중얼거렸습니다. 김 관장님이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예술가에게 고향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속 풍경입니다. 김환기에게 다랑아리는 한국의 혼이었죠. 갤러리를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당황하고 있는데 옆집 할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손짓했어요. 들어오세요. 비 그칠 때까지 쉬다 가요. 망설임 없이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보리차를 내왔고 손짓으로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다랑아리가 비를 맞고 있었어요. 빗물이 항아리 표면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마치 눈물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뭔가를 말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다랑아리는 미술관의 전시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상이었던 것이라고요. 비가 그친 후 이화여대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현대 작가들의 다랑아리 재해석이라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전시장에 들어서자 다양한 모습의 다랑아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지로 만든 작품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얇은 한지를 겹겹이 붙여 만든 다랑아리는 불이 켜지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진짜 달처럼요. 손가락 끝이 간지러울 정도로 만져보고 싶었어요. 만져보셔도 됩니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저는 김지연입니다. 저 작품의 작가예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손을 뻗어 다랑아리를 만졌습니다. 차가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따뜻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가요?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특별한 소재를 넣었어요. 사람의 체온을 담아내는 재료죠. 만지는 사람의 온기를 품고 또 그 온기를 다음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서양 미술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베를린에서는 작품의 손끝 하나 대는 것도 금기인데 이곳에서는 작품과의 교감을 중요시했으니까요. 제가 만든 다랑아리는 혼자 있는 예술품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매개체예요. 단절이 아니라 연결을 위한 것이죠. 전시장 구석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다랑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 표면이 거울처럼 주변을 비추고 있었어요. 제 얼굴이 둥글게 일그러져 비쳤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재미있죠? 저건 이혜미 작가의 작품이에요. 너와 나의 달이라는 제목이죠. 보는 사람마다 다른 모습을 비춘답니다. 옆에서 설명해주는 도슨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랑아리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철학적 오브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시장을 나와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 대신 오미자차를 주문했어요. 5가지 맛이 난다는 이 차가 호기심을 자극했거든요. 첫 모금에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테이블 너머로 젊은이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옷차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재킷, 고전 문양이 프린트된 티셔츠. 이들도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었던 거죠. 옆 테이블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드라마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관광객이 말했습니다. 서양 드라마는 모든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데 한국 드라마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이 있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다랑아리의 미학과 한국 드라마의 매력은 비슷했어요. 둘 다 모든 것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 여백을 통해 더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강남의 현대적인 빌딩 단지로 향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신사옥이 다랑아리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앞에 서자 그 웅장한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거대한 건물이 놀랍도록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건축 가이드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이 건물은 정말 특별합니다. 마치 현대적 다랑아리 같죠? 건물 내부로 들어서니 자연광이 중앙 공간을 통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다랑아리 안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햇빛이 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신비로웠습니다. 건축가는 한국의 백자, 특히 다랑아리의 순수함에서 영감을 받았대요. 겉은 단순해 보여도 안에 들어오면 복잡한 공간과 빛의 움직임이 있죠. 다랑아리처럼요. 투어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로비 한쪽에 놓인 진짜 다랑아리를 발견했어요. 현대적 공간에 놓인 전통 도자기가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근처 편의점에 들러 음료를 고르다가 귀여운 병에 담긴 바나나 맛 우유를 발견했어요. 그 둥근 모양이 다랑아리와 닮아 있어서 웃음이 났습니다. 이 우유병도 다랑아리처럼 생겼네요? 계산대 직원에게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는 놀란 눈으로 우유병을 바라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정말 그러네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바나나 맛 우유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혹시 다랑아리의 형태가 한국인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건 아닐까? 문화적 DNA처럼 말이죠. 오후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했습니다. 미래적인 이 건물에서도 어딘가 다랑아리의 흔적을 느꼈어요. 부드러운 곡선, 하얀 외관, 안으로 이어지는 유기적 공간. 직접적인 복제는 아니지만 그 정신이 이어진 듯 했습니다. DDP에서 맞은편 전통시장으로 건너갔어요. 그곳에서 할머니 한 분이 작은 찻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보았죠. 외국에서 오셨나요?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독일에서 왔어요. 다랑아리를 연구하고 있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집에도 다랑아리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김치 담그실 때 쓰시던 거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국보급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할머니가 건넨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에게 다랑아리는 미술품이 아니라 일상의 도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미술관에 전시되는 예술품이 되었죠. 우리 할머니는 항상 그러셨어요. 쓸모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요. 다랑아리는 쓰면 쓸수록 더 예뻐졌답니다. 손때가 묻고 시간이 쌓이면서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서양 미술관에서 예술품은 손대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사용하고 교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찻집을 나오며 문득 깨달았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 삶과 교감하는 데 있는 것 같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시내의 번화가 한복판에 있는 현대 다랑아리 전시회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제 스케치북을 보시더니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으셨어요. 외국에서 오셨나요? 뭘 그리고 계신 거예요? 저는 수줍게 제 서툰 다랑아리 스케치를 보여드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다랑아리. 제가 어릴 적에는 우리 집 장독대에 이런 항아리가 있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름다웠는데 그때는 그저 큰 항아리로만 봤죠. 할아버지는 머리를 극적이시며 웃으셨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안경을 닦으시더니 제 스케치를 더 자세히 보셨어요. 형태가 좀 다르네요. 진짜 다랑아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시더니 할아버지가 직접 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단 몇 번의 선으로 완벽한 다랑아리 형태를 표현하셨어요. 놀라운 솜씨였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미술을 전공하셨나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셨어요. 아니요, 평생 농사만 지었답니다. 하지만 우리 시골에서는 항아리가 일상이었으니까요. 눈만 감으면 그 형태가 떠오릅니다. 다랑아리는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한국인의 문화적 기억 속에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전시장에 도착하니 현대 작가들의 다양한 다랑아리 해석이 저를 맞이했어요. 유리로 만든 것, 철로 만든 것, 심지어 전자회로로 만든 다랑아리까지. 그중 한쪽 구석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관객 참여형 다랑아리였어요. 젊은 작가가 진흙을 준비해두고 방문객들이 직접 작은 다랑아리를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손에 흙을 묻히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작가가 제게 손짓했습니다.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어 앉았어요. 차가운 진흙이 손에 닿는 순간 이상한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감각 같았어요. 흙을 두드리고 빚고 다듬다 보니 어느새 작은 다랑아리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와, 처음 하시는 것 맞나요? 감각이 있으세요. 작가가 놀라워했어요.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평생 컴퓨터와 펜만 들었지 흙을 만져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손이 마치 스스로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이게 바로 다랑아리의 마법이에요. 옆에서 지켜보던 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형태가 단순해 보여도 그 안에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죠. 손이 기억하는 거예요. 제 작은 다랑아리는 전시장 한쪽에 다른 사람들의 작품과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크기도 제각각 모양도 제각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모두 조화롭게 어울렸어요. 마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처럼요. 전시장을 나오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베를린에서 제가 미술관을 찾는 이유는 감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참여와 교감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 같았어요. 예술이 일방적인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이 된 것이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제가 만든 작은 다랑아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소박한 흙덩이가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미술사 책 수백 권보다 더 깊은 것이었어요. 손끝으로 느낀 흙의 감촉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기쁨, 그리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여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예술의 본질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홍대 거리를 걷던 중 우연히 K-팝 댄스 커버 공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젊은이들이 한국 아이돌의 안무를 완벽하게 따라 추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순수한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왜 한국 문화는 이렇게 매력적일까요?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영화평론가 준호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제 생각에는 한류의 진짜 힘은 겉모습의 완성도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서적 깊이에 있어요. 준호 씨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오스카를 수상한 기생충이나 넷플릭스를 강타한 오징어 게임은 기술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감정과 사회적 메시지를 독창적인 방식으로 표현했다고 해요. 겉으로는 단순해 보여도 속에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본 한국 드라마도 그랬어요. 직접적인 대사보다 눈빛, 침묵, 작은 제스처로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죠. 다랑아리도 처음 보면 그저 하얀 항아리지만 오래 바라볼수록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준호 씨의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와 함께 근처 카페로 들어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한국 문화의 한과 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 그리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방식이요. 카페를 나와 근처 다이소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미니 다랑아리 굿즈를 발견했어요. 작은 다랑아리 모양의 캔들, 저금통, 심지어 스마트폰 거치대까지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달멍 문화가 유행이에요. 준호 씨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달멍이 뭔가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다랑아리를 멍하니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명상처럼요.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해서 인기가 많아요. 저도 작은 다랑아리 캔들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불을 켜고 침대에 앉았어요. 작은 불빛이 방 안에 은은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보름달 밤의 풍경 같았어요. 그날 밤 태블릿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몇 시간 후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야기 속 인물들의 감정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베를린이나 뉴욕의 세련된 갤러리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예술이 지적인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빌딩 숲 사이로 달이 보였습니다. 둥글지만 완벽한 원은 아닌 살짝 울퉁불퉁한 달이었죠. 마치 다랑아리처럼요.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 찾는 인간적인 따뜻함이구나. 작은 다랑아리 캔들을 손에 쥐고 느낌을 음미했어요. 차갑고 딱딱한 도자기가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촉감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고향을 찾은 것 같은 안정감이 들었어요. 예술은 꼭 미술관 안에 있을 필요가 없구나.
K-드라마, K-팝, 그리고 이 작은 다랑아리까지. 한국 문화는 일상 속에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 마지막 날 논현동의 더스케어 갤러리에서 열린 널 위한 다랑아리 전시를 찾았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신비로운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한쪽에서는 BTS의 음악을 배경으로 다랑아리를 재해석한 미디어 아트가 상영되고 있었어요. 전통 도자기의 형태가 현대 음악의 리듬에 맞춰 춤추는 듯한 영상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전시네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셨어요? 전시 큐레이터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문화의 힘은 경계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데 있어요. 다랑아리가 그 상징이죠. 완벽하지 않기에 더 인간적이고 단순하기에 더 깊은 의미를 담을 수 있어요. 큐레이터는 전시장을 함께 돌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다랑아리가 어떻게 K-팝과 K-드라마의 성공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지에 대해서요. 우리 문화에는 한과 정이라는 특별한 감정이 있어요. 이런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여백으로 남겨두죠. 그 여백을 채우는 건 보는 사람의 몫이에요. 전시장 한가운데에는 관람객들이 직접 작은 쪽지를 써서 다랑아리 모양의 대형 설치물에 붙이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어요. 저도 용기를 내어 작은 쪽지를 썼습니다. 다랑아리를 통해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전시를 마치고 한강변을 걸으며 마지막 일몰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에 비친 석양이 마치 거대한 다랑아리 같았어요. 물결의 일렁이며 완벽한 원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형태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당신이 진정으로 찾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를린에서 뉴욕에서 저는 항상 완벽함을 추구했어요. 모든 것이 정확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 여행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완벽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에 있다는 것을요. 뉴욕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제 여행 가방 속에는 작은 다랑아리가 자리 잡았고 노트북에는 새로운 전시회 기획안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경계를 넘어서 다랑아리에서 한류까지라는 제목의 전시였어요. 이제 이해합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된 것은 단순히 경제 발전 덕분이 아니었어요. 그 이면에는 수천 년간 이어온 미학적 감각, 감정의 깊이, 그리고 불완전함 속에서 조화를 찾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서울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담아두려 했습니다. 현대적 빌딩과 전통 한옥이 어우러진 도시, 바쁘게 걸어가면서도 서로에게 미소 짓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공존. 다랑아리는 더 이상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시간을 담는 공기, 균형 없는 조화,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는 의미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이 한국 문화의 핵심이자 K-팝과 K-드라마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이었군요. 베를린과 서울을 잇는 새로운 전시회를 위해, 그리고 서양인들에게 한국 문화의 깊이를 전하기 위해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다랑아리처럼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여정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소피아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 문화는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지혜가 담겨 있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다랑아리라는 하나의 문화적 상징을 통해 우리의 정서와 미학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연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자신 있게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